자, 그런 가운데 허주연 변호사님, 윤석열 대통령이 한미 정상회담 끝나자마자 또 바쁘게 외신과의 첫 인터뷰를 했다면서요? 맞습니다. 미국 CNN과 인터뷰를 했는데 그 내용이 좀 화제가 되고 있어요. 그래요? 윤석열 대통령이 뭐라고 얘기를 했냐면 일시적인 도발이나 대결을 피하기 위해서 그러니까 북한을 얘기를 하는 겁니다. 북한을 눈치를 보는 이른바 굴종 외교는 이미 실패했다라는 것이 지난 5년간 증명이 됐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사실상 문 전 정부가 대북 유화 정책을 펴면서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를 주창해 왔는데 이게 실패한 정책이라고 규정을 한 겁니다. 그러면서 남북 대화의 가능성은 김정은 위원장의 어떤 전향적인 입장 변화가 있어야 된다라고 변화를 요구를 했는데요. 북한을 달래는 시대는 끝이 났다라고 하면서 한국과 북한과의 관계는 김정은 위원장으로부터 먼저 시작을 해야 된다. 남북 대화의 공은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에 넘어갔다라고 얘기를 하고 한국과 북한이 같이 번성해 나가야 된다라는 얘기에 인터뷰를 했습니다. 앞서 이제 CNN 기자에게 집무실 내부 여기저기 좀 이제 아마 둘러보고 이제 뭐 이렇게 설명해주는 그림 좀 보여주세요. 보면 보세요. 이게 김현주 평론가님, 저게 엊그저께 바이든 대통령이 선물했던 그건가 봐요. The buck stops here. 뭐 그렇게 뭐 트루먼 대통령이 뭐 즐겨 썼던 말 그거라면서요. 그런 것도 보여주고 이채로운 장면이 그리고 여기저기 뭐 집무실 액자도 보여주고요. 그리고 우리가 보통의 대통령들이 외신 기자회견이나 뭐 기자회견 때 하는 행동과 좀 다르게 앞서 잠깐 나왔는데 김현주 평론가님 팔짱도 끼고 이렇게 있어요. 우리가 좀 생경한 장면이긴 합니다. 뭐 소탈하고 자기적이지 않은 것은 어떻게 보면 윤석열 대통령의 이제 큰 개인적인 장점이라고도 할 수 있고 또 본인 특성이라고도 할 수 있겠죠. 그리고 이제 요번에 한미 정상회담을 그 장면들을 보시면서도 느끼셨겠지만 그야말로 인간적인 면모를 그대로 보여주면서 과거 권위주의적인 시대에 뭐 대통령이면 이렇게 뭐 각 잡힌 의자에 앉아가지고 그 현안들에 대해서만 이야기하고 이제 이런 것이 아닌 정말 생활형 인간으로서의 어떻게 보면 대통령의 새로운 모습을 보여주는 것이다. 라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고 생각되고 그리고 이제 집무실에 아침마다 출근하면서부터도 늘 기자들과 만나서 짧게라도 한마디씩이라도 의사소통을 하게 되잖아요. 그리고 한미 정상회담 이후에도 정말 큰 행사를 취재하느라고 기자 여러분들 고생이 많으셨다. 이제 이렇게 이야기를 건네는 걸 보면서 이것이 바로 이제 소통을 강화하겠다라는 그 일성을 그 약속을 지켜나가는 모습이고 이렇게 관계가 언론과 혹은 국민과 이렇게 늘 이루어지다 보면은 열려 있다 보면은 늘 스스로가 아까 그 The buck stops here에도 나오지만 모든 책임은 본인에게 있다는 것 항상 긴장돼 있는 상태에서 일을 할 수밖에 없는 입장이 되지 않을까 그래서 긍정적으로 평가합니다. 네. 여기까지의 내용은 CNN과의 인터뷰 외형적으로 드러난 거지만 그 내용을 다시 짚어볼게요. 최재문 교수님. 네. 지난 5년간 문재인 정부의 지난 5년 대북 관계를 평가하면서 저 표현을 썼어요. 굴종 외교. 야, 이거 어떻게 봐야 될까요? 저는 뭐 그 말은 동의하진 않아요. 굴종 외교란 표현을 쓸 수는 없다고 저는 봐요. 그러니까 대북 유화 정책 이 정도는 제가 이해하고 들을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제 문재인 정부는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를 위해서 가능하면 대화를 통해서 문제를 해결하려고 노력을 했죠. 네. 그리고 대화라고는 상대가 있는 거니까 상대를 가능한 한 대화의 테이블을 끌어내기 위해서 다양한 형태의 협상이나 전략들을 폈다고 저는 봐요. 네. 다만 이제 북한에 대해서 그러면 우리가 무슨 굴종을 하고 북한이 요구를 다 들어주고 그런 건 아니잖아요. 그런 점에서 본다면 저는 굴종 외교라는 표현은 잘못됐다고 생각을 하고요. 세 차례 남북 정상회담이 잘 가다가 결국 이제 북미 간의 정상회담이 제대로 진행이 안 되는 바람에 결국 이제 거기서 멈추게 된 거거든요. 왜냐하면 이게 사실 북한 입장에서는 우리를 지렛대 삼아서 북미 간의 관계를 개선하는 게 목적이었어요. 가장 큰 목적은 제재를 푸는 거였거든요. 그러니까 김정은 입장에서는 뭐 경제적으로 어렵고 이런 상황이다 보니까 미국이 제재를 풀어서 본인들이 좀 경제적으로 성장할 수 있는 기회를 만들려고 하는데 우리 대통령이나 우리나라를 이용해서 우리나라가 좀 적극적으로 얘기해줘서 그걸 해주길 바랬죠. 근데 우리나라는 그렇게 할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유엔 안보리나 미국이 갖고 있는 제재의 큰 틀을 우리가 벗어나서 할 수 있는 건 없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도 한계가 있었던 것이고 네. 그래서 결국은 세 차례 남북 정상회담이 있었습니다만 북미 간의 관계가 풀리지 않는 바람에 결국 교착 상태에 빠지게 됐고 성과가 없게 됐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걸 굴종외교라고까지 표현하는 건 아니라고 저는 봐요. 다만 이제 대북 유화 정책을 썼는데 지금 윤석열 대통령은 아마 좀 더 강대강 대치로 갈 것 같아요.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북한이 먼저 얘기하고 또는 어느 정도 양보하고 나오지 않으면 우리는 어떤 형태의 대화도 없다라고 하는 입장인 거니까. 근데 이게 뭐 모르겠습니다. 힘의 외교를 통해서 한다는 의미인 것 같은데 이러면 대화가 상당히 어려울 수도 있다는 아쉬움은 있어요. 그래서 이 부분을 어떻게 그러면 북한을 대화의 테이블로 끌어낼 거냐 하는 부분에 대한 고민은 함께 해야 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네. 근데 반드시 유화적인 그 네. 자세를 취한다고 해서 이제 결론적으로 볼 때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라는 것이 이제 결론이 나지 않았다. 눈에 보이는 결말이 없다. 오히려 지난 문재인 정권 5년 동안 북핵에 시간만 벌어준 꼴이 됐다. 북핵은 고도화됐고 또 소량화됐으며 소형화됐으며 또 극초음속 무기 미사일까지 실험하지 않았습니까? 이런 식으로 시간을 벌어준 결과가 됐다는 점에서 이제 굴종 외교라는 이제 표현이 나왔던 것이고 어떻게 보면은 북한으로부터 듣지 못할 이야기들도 많이 들었잖아요. 뭐 삶은 소대가리부터 시작해서 삶은 소머리죠. 그리고 남북 연락사무소 뭐 폭파라든가 혹은 우리 국민이 서해상에서 살해당하고 소각당했는데도 아무 이야기를 하지 못하고 그 유족들이 원하는 내용도 이제는 국가 기록물로 들어갔기 때문에 밝힐 수 없는 상황이 되지 않았습니까? 이런 상황을 굴종이라고 표현한 것으로 저는 이해하고 있습니다. 그거는 말이 좀 다르고요. 무슨 말씀이냐면 우리 정부가 예를 들면 북한이 그런 행동에서 아무 얘기도 하지 않았다. 또는 뭐 북한이 뭐 군사훈련을 하거나 해양부 그 문제도 문제가 있다고 분명히 지적을 했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이제 문제가 되는 건 뭐냐면 지금 이제 그 평론가님 말씀하신 것처럼 그 사이에, 그러니까 아까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세 차례 남북 정상회담까지는 잘 가다가 북미 정상회담에서 교착 상태에 빠지면서 북한이 이제 자기들 나름대로 행동을 한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군사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방안은 아니고 그럼 대화를 계속 풀려고 했는데 그게 안 풀리다 보니까 결국 교착 상태에 빠진 거고 그래서 성과가 없었던 건 분명해요. 다만 그러면 윤석열 정부가 지금 하는 이런 북한의 대북 정책이 앞으로 그럼 어떻게 되겠냐는 거예요. 저는 더 악화될 거라고 봅니다. 지금 핵 개발 문제나 아니면 무기 개발 문제나 긴장감은 점점 높아질 것이고요. 북한이 대화 테이블로 나오겠습니까? 지금 예를 들면 윤석열 대통령 같은 경우에는 북한이 먼저 포기하고 나오지 않으면 네. 더 이상 대화가 없을 것으로 보여져요. 이런 상황이라면 제가 볼 때는 핵 개발이 점점 더 강화될 수 있다는 위험성도 있다고 봅니다. 네. 두 분은 저희가 따로 한번 모실게요. 네, 이 대북 정책 관련해서 또 깊이 심도 있는 얘기 또 필요해 보입니다.